김건희 여사가 암투병 중 별세한 영원한 제야 고 장기표 신문명 정책연구원장이 별세하기 전 문병을 갔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장 원장은 당시 얼른 나아 영부인께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했고, 김 여사는 그 약속을 꼭 지키셔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러나 윤 대통령 내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장 원장이 별세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크게 황망해했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발빠르게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제야운동권 대부 장기표 신문명 정책연구원 원장이 암투병 끝에 지난 22일 별세하셨지요. 장 원장은 지난 7월 자신의 SNS에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아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담낭암 말기에 암이 다른 장기까지 전이돼 치료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다라고 밝혔고, 당혹스럽지만 살 만큼 살았고 할 만큼 했으며 또 이룰 만큼 이루었으니 아무런 미련 없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한다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진 것인데요. 오늘 장례식장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빈소를 찾아 유가족에게 대통령의 위로를 전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호상을 맡은 이재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에게 지난달 30일 김건희 여사가 장기표 선생이 입원 중인 일산국립암센터를 직접 문병했다고도 전했는데요. 장 원장은 당시 얼른 나아 영부인께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겠다라고 했고, 김 여사는 그 약속을 꼭 지키셔야 한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내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장 원장이 별세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크게 황망해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체코 순방에서 귀국한 당일인 지난 22일 장 원장의 별세 소식을 들은 뒤에 장기표 선생은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으로 우리 시대를 지키신 진정한 귀감이셨다라며 장기표 선생의 뜻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라면서 고인을 기렸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장기표 선생, 지난 대선 당시 두 사람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신분이었습니다. 최종 후보에 오르지 못한 장기표 선생은 다른 예비 후보들과 함께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했는데, 이 선언을 장기표 선생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대장동 의혹 등 이재명 저격수를 자청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나름의 역할에 충실하셨었죠. 자, 아시다시피 고인이 된 장기표 선생은 원래부터 우리 진영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1970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 자살을 접하면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투신한 장 선생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인 이소선 여사와 한동안 서울 도봉구 쌍문동 등에서 지내며 노동운동을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 민청학년 사건, 청계 피복 노조 사건, 민중당 사건 등으로 9년간 수감 생활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리고 이른바 민주화 이후에는 제야운동의 한계를 느끼고 현실 정치에 나섰지만 낙선의 낙선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종착지가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었는데요. 전통적 보수 세력에서도 장기표 원장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억대의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파렴치한 짓이라며 거부한 일화는 너무나 유명하죠. 감옥에서만 9년을 보내고 12년간 수배 생활을 한 장 원장은 김영삼 정부 시절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라 약 1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거부했습니다.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큰 결단이었죠. 당시 장 원장은 누구나 자기 영역에서 국가에 기여하는데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보상금을 받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이유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장 원장과 가까운 인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장 원장은 누구보다 민주화 운동을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이를 바탕으로 특권을 누리는 행태를 극도로 싫어했다라고 전해지고요. 또한 서울대 법대 선후배로 장기표 선생과 민주화 투쟁을 했던 고 조영래 변호사는 세상이 다 취해도 홀로 깨어 있으려는 그 지나친 순수함이 그의 병이요 죄라고 했습니다. 기억을 되짚어보면 21대 총선에서 보수정당인 미래통합당에 입당해 경남 김해을에 공천이 됐지만 고배를 마셨고 2021년에는 국민의힘 대선 예선 후보로 나서기도 했는데 바로 그 즈음에
고인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겨냥해 국정 파탄의 장본인이라고 작심한 듯 비판하자 좌파 진영에서는 변절자라는 반격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 장 선생은 진짜 변절자는 진보의 탈을 쓰고 수구 세력으로 변모한 민주당이라고 반박했고, 특히 지난해부터는 국회의원 세비와 보좌진 규모를 줄이는 특권 폐지 운동에 매진해 왔습니다. 이건 역시 장기표 선생이 남긴 큰 족적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끝내 이루지 못한 고인의 꿈으로 남았지만 장기표 원장이 던지는 이 큰 화두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참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장 원장 지적대로 지금 국회가 가진 특권은 과도하다 못해 일반적인 국민들의 삶과도 떨어져도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의원들 세비는 1인당 GDP의 3-4배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이고, 매월 차량 유지비, 유류비가 지급될 뿐만 아니라 비행기 비즈니스석과 KTX 특실 이용 혜택도 그들은 누립니다. 또 9명의 보좌진과 각종 의정활동 지원금도 제공될 뿐만 아니라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도 있고, 후원금과 별도로 출판 기념회로도 정치자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안 열려도 세비가 나오는 무노동, 무임금에서도 예외이죠. 이런 특권과 특혜를 다 합치면 180가지가 넘는다는 얘기가 있을 만큼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치다, 이런 불만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팽배하지만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특권 폐지 목소리는 정치권에서도 나왔지만 매번 흐지부지 되곤 했는데, 하지만 이번만큼은 장 원장의 뜻을 그려, 장 선생님의 뜻을 기려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마침 여야 모두 최근 전당대회 때 관련 공약을 내놓기도 했었죠. 또 이와는 별개로 운동권 정치인들의 각성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년 시절 민주화 운동한 걸 무슨 훈장처럼 재탕3탕 우려먹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자녀들에게까지 수업료를 면제하고 취업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안까지 버젓이 발의하는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장기표 선생의 살아생전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진정한 민주화 세력이라면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완장차고 없는 특권, 있는 특권 다 찾아먹을 게 아니라 돈보다는 명예, 물질보다는 정신의 가치를 좀 배웠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